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 내용 중 의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끔 내가 경험한 이게 뭐지? 하면서 기억에 남는 강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책에서 나오면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제겐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나는 식료품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조금 짜증나는 느낌을 받았다. 두통이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도 늦었는데 계산원이 너무 굼떠서 마치 대감기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다. 의식과 극장 사이의 관계를 바꾸면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옆에 있는 초콜릿 더미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는 내 시야가 온통 그 포장지의 오란지색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로써 나는 곧장 그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는 분명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극장과 동일시하는 문제는 의식과 그 내용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영화로부터 빠져나오길 원한다면 이 관계를 변화시키면 된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되는 감각들도 관련이 깊으므로 의식을 하나의 감각에만 붙잡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에크하르트 톨레와 앨런 와츠가 사용했던 최고의 연습법 중 하나는 종소리에 집중하되 그 소리가 점점 작아져 정적만이 남을 때까지 그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물론 어떤 생각이나 내용물이 재빨리 빈 무대를 채우겠지만 적어도 이 연습은 잠시나마 내용물이 부재한 의식을 경험하게 해준다. 또 다른 흥미로운 명상법도 있다. 당신의 두개골 밖까지 의식을 따라가 보라. 만약 우주가 어떤 의도를 갖고 창조된 것이라면 새들의 지적임이야말로 의식이 머릿속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 효과를 발휘한다. 저 밖의 소리로서의 의식을 찾아보라. 처음에는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다. 세세하게 방법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과제지만 의식이 저 밖에 있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즉, 의식이 머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환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라. 멀리서 새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의식은 실제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 결코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의식 안에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당신의 이야기는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소리와 이야기는 공존하지 못한다.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에 당신은 머릿속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당신은 자동차 소리를 포함한 그 어떤 소리도 될 수 있다. 이 연습은 요지는 멀리 있는 새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경험이 머릿속이 아니라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단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두개골 안의 경험과 두개골 밖의 경험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다. 의식을 두개골 안으로 불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릿속의 목소리이다. 그냥 생각으로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의식을 두개골 속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곧 좌뇌의 에고적 생각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언제나 의식을 불러들인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의식이 뇌에 제한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에고적 마음이 개개인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분리라는 환상, 자아라는 환상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의식의 범위를 하나의 두개골로 좁힐 필요가 있었다. 물론 머릿속의 목소리가 두개골 밖으로 투사되는 조현병처럼 예외의 경우도 있기는 하다. 아주 옛날에도 에고적 목소리를 두개골 밖으로 투사하여 그것을 신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고에게 더 많이 집중할수록 의식도 더 많이 머릿속에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의식을 해석하는 마음으로부터 돌려놓을수록 당신은 당신만의 극장을 벗어나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 연습의 효과는 인생이 당신 쪽으로 계속해서 던져대는 듯 보이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할 때 가장 극대화된다. 짜증과 실망은 언제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므로 당신이 두개골 밖으로 나오면 상황은 달리 보일 것이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머리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의아해질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가짜 손에 가 있는, 자기 앞에 테이블에 가 있는, 또는 심지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의식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마음은 이것들을 환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주도권을 유지했다. 과학계에서는 이것들을 환각으로 보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저 뇌 속에서 펼쳐진 멋진 속임수 정도로 가벼이 여긴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들을 진짜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좌뇌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고 의식이야말로 진짜 의식이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대립성 법칙이 안팎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 연습을 하는 동안 에고가 반응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적어도 나의 에고는 격렬했다. 불안, 공포 등 의식을 두개골 안으로 되돌리는데 쓸모가 있다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 권위를 잃지 않으려 들 것이다. 그러니 느긋하게 진행하되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연습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에고적 마음이 당신을 두개골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일 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